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환입니다. 지난 CES에서 BMW는 iVision D 컨셉카를 통하여 BMW 첫 전용 전기차 플랫폼 노이 클래스에 적용될 기술 요소들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BMW의 향후 전기차 전략과 CES에서 발표된 신기술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반도체 부족 이슈에 한해였는데 작년 BMW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을까요? BMW는 22년 판매에서도 벤츠를 제치고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자국 시장인 독일을 포함하여 글로벌 모든 시장에서 벤츠 대비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판매는 어땠을까요? BMW의 전기차 전략에서의 첫 번째 목표는 25년까지 누적으로 전기차 200만 대를 판매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30년 전체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하는 것입니다. BMW의 22년 전기차 판매 대수는 테슬라의 13%인 17만 대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를 제외한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에서는 BMW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전년비 148%로 최고 수준입니다. 대수에서도 벤츠를 6만 대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벤츠와는 달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아직 개발하지 않고도 판매가 앞서는 이유는 좀 더 저렴한 전기 승용차와 SUV가 균형을 이룬 라인업을 이룬 데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한 iX3가 EQC의 판매를 압도하는 데 있다고 분석됩니다. 벤츠는 EQS 등 고급 전기차를 위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미 개발하였고 25년부터는 EQA를 비롯한 전 전기차에 적용하는 계획입니다. 반면 BMW는 지금도 내연기관용으로 개발된 두 가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인 UKL 플랫폼은 BMW의 컴팩트카와 미니용으로 2014년에 개발되어 미니 해치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2017년 이 플랫폼은 내연기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고려하여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플랫폼은 BMW의 나머지 차량 전부를 수용하는 CLAR 플랫폼으로 2015년 BMW 7 시리즈에 처음 적용되었고 전기차 iX3, i4, i7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BMW는 전기차의 항속거리 전쟁, 프랑크 확보, 가격 전쟁 등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플랫폼으로는 오래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더 효율 좋은 플랫폼을 개발해 왔습니다. BMW는 이 플랫폼을 노이 클래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이 클래스라는 이름은 실은 1962년에 런칭된 BMW의 세단 이름이었습니다. 노이 클래스는 계속되는 적자로 벤츠에게 팔릴 뻔했던 BMW를 살려낸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아주 첨단 기술이었던 OHC 고성능 엔진과 후륜 독립현가를 탑재하여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차인 BMW의 브랜드 슬로건은 이 차량이 성공 후 만들어졌습니다. BMW는 전기차 시대의 노이 클래스의 플랫폼과 혁신 기술을 통하여 또 한 번 62년에 이루었던 혁신 이상의 것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이 클래스의 플랫폼은 일렉트릭, 서큘러, 디지털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으며 항속거리, 충전 속도, 가격에서 타사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발표된 iVision D 컨셉카는 디지털 부분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하여 BMW의 디자인 요소를 대폭적으로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심플하면서 레트로적으로 BMW 다음을 구현했습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첫 전기차는 미드 사이즈 즉 3 시리즈급으로 차기 i3와 iX3가 될 것입니다. 세단형은 헝가리의 새로운 공장에서 25년 가장 먼저 양산되지만 스타일은 iVision D 컨셉카와는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의 케미스트리는 코발트 양을 줄이고 니켈 양을 증대하여 에너지 밀도를 20% 증대한다는 계획입니다. 800V 시스템을 도입하고 음극의 실리콘 컨텐츠를 증대하여 충전 시간도 30% 단축시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배터리 포맷은 현재 프리스마 타입에서 원통형으로 새롭게 개발됩니다. 원통형 배터리의 직경은 46mm지만 높이는 세단용으로는 95mm, SUV용으로는 120mm 두 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보다 큰 사이즈는 코스트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백투브 오픈 바디 도입으로 바디 경량화도 추진하여 항속거리를 30% 향상한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유럽에 진출한 중국의 CATL EV 에너지로부터 조달하고 중국, 유럽, 미국에 각각 20GWh의 2개 공장을 건설하여 총 120GWh의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년 생산되는 첫 차의 공장은 아이팩토리 개념을 도입하여 헝가리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이팩토리의 생산성이 기가프레스를 도입하지 않고도 테슬라의 차량 한 대당 생산 시간 10시간과 경쟁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CES에서 BMW가 발표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음성 어시스턴트 바디 컬러 변경 기술을 보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기술과의 전면전 대신 고객 경험, 고객 체험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차는 스티어링 휠이 없어야 하고 페달도 없어야 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BMW도 소니 혼다 모빌리티 컨셉카에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동의 시간, 충전을 기다리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테슬라 차량에서는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BMW의 iVision D의 컨셉카는 어떻게 테슬라 차와 차별화를 실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iVision D의 D는 디지털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의 약어이기도 하고 음성 어시스턴트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BMW는 음성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하여 아마존이 알렉사로 바꿔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BMW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독자적으로 음성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D가 지향하는 것은 다른 음성 어시스턴트와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되지만 앞유리 전체를 사용하는 차세대 허드와 확실하게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MW의 컨셉카에는 믹스드 리얼리티 슬라이드라고 불리는 복합 현실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앞유리창에 투영되는 면적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앞유리창의 맨 밑부분에 횡방향으로 얇은 띠 모양의 정보가 나타나는 스테이지 1단계의 허드부터 앞유리 전체에 버추얼 화면이 나타나 외부 상황을 볼 수 없는 스테이지 5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는 운전에 관련된 정보와 정보 시스템의 내용을 표시하기도 하고 확장 현실을 투영하기도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의 시선이 사각에 있는 자전거의 진로를 예측하는 표시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모드를 바꾸면 앞유리창에 인터페이스가 투영되는 부분이 많아서 최종적으로는 전체가 버추얼 화면이 됩니다. 이는 1단계 리얼리티에서 5단계는 완전히 버추얼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뒤에 스테이지 5는 차량이 완전하게 자율주행으로 주행할 때 운전자나 동승자가 영화나 스트리밍되는 컨텐츠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BMW를 포함하여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레벨 3 정도에 머물고 있어 스테이지 5가 언제 실현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BMW는 이 기술을 25년에 양산되는 차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시선을 도로에 집중시킬 수 있고 종래 대시보드의 화면을 앞유리창으로 옮기게 되면 스티어링 휠 앞쪽에 있는 객유리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새로운 디자인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과장하여 말씀드리면 벤츠 EQS에 탑재되어 있는 하이퍼 스크린을 비롯하여 기존 업체들의 15인치 스크린은 앞으로 골통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컨셉의 형태는 인상적이지만 허드에 대한 BMW의 아이디어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스위스 테크 기업인 웨이레이는 앞유리창에 전개되는 고도한 AR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 항속거리, 지도, 앞에 있는 도로의 궤적을 표시하는 3D 화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츠는 프론트 카메라의 영상을 라이브로 내비게이션과 통합하여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와 포드는 LED 헤드램프로 도로의 정보를 투영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2년 8월에 발표된 포드의 시스템은 야간 주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와 가까이 있는 교차점, 도로가 얼어 있는지 등에 대한 경고가 도로에 투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BMW는 CES 2022에서 바디 컬러가 블랙에서 화이트로 변하는 컨셉과 BMW iX 플로우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32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 240장의 E-잉크 컬러 판넬을 탑재하여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이 판넬은 이잉크사의 전자페이퍼 필름으로 되어 있어 레이저 커팅으로 바디와 휠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센스가 있다면 몇 가지 색도 사용하여 부분별로 다른 색을 구현할 수 있고 그라데이션 연출도 가능합니다. 아마존 전차적 단말인 킨들의 디스플레이처럼 상태를 변경할 때만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색이 변동된 이후에 전력 소모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선진적인 음성 어시스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so what are these light dots for? That's the BMW Mixed Reality Slider. Try it. 인터넷에 접속한 스마트폰으로부터 운전자가 시리와 구글 어시스트를 사용하는 메이커도 있고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니오는 버추얼 어시스턴트로 노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미의 디지털 페이스가 전용의 대시보드 화면에 표시되고 말을 걸면 운전자를 향하게 됩니다. 셀피를 찍어주기도 하는 등 이미 다양한 기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BMW는 중국 시장을 위하여 표정 기능을 추가하는 음성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MW는 음성인식을 초월하여 보다 큰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과 소통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컨셉카에는 헤드램프에 1잉크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습니다. 보행자와 다른 차의 운전자에게 또는 오너가 차량에 접근할 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MW에 하면 기쁨, 놀람, 승인이라는 일정의 기분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운전자가 차량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면 사이드 윈도우에 그 사람의 아바타를 투영하게끔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혼잡한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찾는 방법으로 확실히 참신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이동의 시간, 충전의 시간에 고객들이 경험, 체험의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올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차량에 다가갈 때 프론트 부위에서 윙크하는 동작을 한다든지 자동적으로 문을 열어준다든지 하는 기능은 소니 혼다 모빌리티 어필라에서도 약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BMW iVision D는 전기차 시대의 고객 경험의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